자, 출발! 미래로 가는 여행, 신나는 여행, 친구가 되어줄게요. 서울한산병원과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임상시험에 또 지금 이제 약 중심으로 가잖아요. 약도 뭐 굉장히 이제 많이 되게 복잡한 막 온갖 신약들, 뭐 세포 치료제, 그리고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디지털 치료제도 많은 거 있는데 그런 어떤 임상시험의 대상들도 어떻게 이제 앞으로 변할까요? 임상시험 약은 지금 뭐 개발이 가장 뜨거운 게 항암제군이니까 네. 그걸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냥 원자폭탄 투하하듯이 그런 세포독성 항암제들, 그러니까 맞고 나면 머리 빠지고 위장장애 생기고 출혈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고분자 이런 약제들로 독성은 줄여주면서 암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항체 약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암만 죽이는 놈들. 암만 죽이는 것들. 어. 근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내 피를 뽑아가지고 내 피에 있는 이제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내 T세포에다가 칼도 쥐어주고 나쁜 암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수색대처럼 만들고 힘을 키워주는 그런 오. 카티라는 걸 만들어 와서 이제 그 제조 공정을 거쳐서 내 피로 만든 나한테 맞춤 치료제로 재투입해서 하는 치료제들도 그러니까 내 지금 면역 세포를 뽑아서 네. 슈퍼 전사로 변신시켜서 죽지 다시 않는 슈퍼전사. 와. 그래서 뭐 치료된 면 예를 우리 병원에서도 올해부터 시작은 됐는데 치료된 면 예를 보면은 부작용도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월등히 적으면서 만약에 독성이 생기더라도 이 가역적인 상황 정도로 되어서 정말 그거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큰 상황이고요. 그러면 부작용도 점점 낮아지니까 예전 같으면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뭐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 많거나 병이 많아서 이제 제외됐던 분들이 좀 많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아 연구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나이 제한도 많이 없어지면 좋겠고 또 사실 어쨌든 사람에게 들어가야 이게 확인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임상시험을 하고 있긴 한데 먼 미래에는 정말 사람이랑 똑같은 그런 모형 정말 모든 혈관까지 다 가진 그런 더미 모형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에다가 먼저 독성이나 이런 거 용량 시험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다는. 요즘 디지털 생각을 트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게 있듯이 네네. 임상시험 트윈이 있는 거죠. 나와 내, 똑같지만 나랑 똑같은 네.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약물을 어떻게 대사를 뭐 좀 네.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미리 좀 알면서 네.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 연구 참여하기 전에 또는 뭐 심지어는 이 치료 참여하기 전에도 뭐 조금 너는 그래도 고위험군입니다. 아니면은 네. 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트윈 그런 개념이 생기면 임상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래도 한번 모델링을 해보고 투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정말 투약을 하는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다녀오신 분. 사실 그 전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임상시험을 이미 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 병원이 보면은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 같은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풀텀이 잘 생각하는데 에이블이라는 시스템, 전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희 아미스의 이제 진료 정보가 익명화돼 가지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데이터화야 할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만드는 하나의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놨고, 저희 병원에 이제 김기표 교수님이라고 이런 암 환자의 유전 정보 같은 것들을 모아놔서 되게 희귀 유전자 막 5%, 1% 나오는 그런 희귀 유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이제 입원해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제 있는데 이거의 두 가지 시스템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개발이라는 기술 개발이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환자가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환자가 굳이 대저군이라고 해서 치료받지 않는 그런 군의 배정을 이제 가짜 약으로 그 이제 그런 기회들을 잃지 않아도 진짜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개발될 것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진짜 막대한 데이터 갖고도 여러 가지 치료 모델이라든지 이런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정보도 보호되면서 네. 엄청난 양의 네. 데이터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서울 아산병원 네. 대단합니다. 그걸 모아준 교수님들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약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상자들도 스펙트럼도 훨씬 더 넓어지고 기회도 많아지고 부작용도 이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임상 실험에서 행정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연구자로 하다 보면 이 규정 숙지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힘든데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다 뭐 좀 바꿔버리면 안 안 돼요? 됩니까? 제 말이요. 챗봇 같은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 딱 음. 거기서 답을 안내해주는.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 정말 환자를 위한 거지만 가장 큰 그런 굴레라고 하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질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무결함이 뭔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게 이런 딱딱한 규정 이런 것들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환자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 절차들이 많아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이 컨센트를 해서 전자동의서를 개발한다든가 동영상을 개발하는 이런 개발업체들이 엄청 붐을 타고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개발사들이 뭔가 진입을 빨리빨리 잘하고 규정에 맞춰서 뭔가 같이 못을 갖춰 있는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한층 더 병원에 이제 접점이 가까워져서 임상시험 실제 환경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임상시험 찾아보니까 이런 딥러닝, 그다음에 머신러닝 뭐 이런 이름들이 같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임상시험에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환자가 서치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의 뭔가 뭐 암의 그런 질병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을 하면 나에게 맞는 임상 연구 리스트를 쫙 리스트업을 해주듯이 이제 그런 게 만약에 한국인 데이터에도 뭔가 적용이 되면 그런 AI가 나를 그냥 내 진단 환자가 처음에 예를 들어 뭐 병리 검사를 해서 그 결과지를 그냥 스캔해서 업로드를 하면 나에게 맞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임상 연구가 쫙 리스트업 된다든지 그러면 환자들이 이제 찾아서 뭐 병원을 어떤 교수님 연구자에게 이렇게 간다든지 환자가 좀 더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걸 AI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생각. 아까 프리시즌 메디슨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 교수님들께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 단계의 과정 중에 하나가 이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보유한 그 조직을 가지고 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맞춤 치료를 찾아주는 그 단계까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어떤 연구 리스트를 그 환자 리스트를 쭉 보여주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병원도 머지않아 오. 가까운 미래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오. 생각합니다. 훌륭하시네요. 그거를 지금 담당하실 거죠? 해야죠. 네. 아, 네. 입술이 터졌습니다. 네, 지금 저희 센터가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 더는 정형외과 교수님들이 워낙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다 보니까 고형암 대상, 여러 암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있으면 같이 모아서 팀제처럼 해보자 해서 모남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토탈로 그 프로토콜을 관리하면서 교수님이 정말 못 찾겠는 환자가 있으면 그 모나미 그 그룹 안에서 이런 환자에 적합한 진에 맞는 이제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연구를 찾아주세요 해서 그런 시도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담합을 해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적합한 치료를 찾아주자라는 운동 자체가 외국에서도 별로 없고 다른 기관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전략 개발에서 외국에 이제 여러 이제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와가지고 오면은 가장 놀라는 부분이 데이터 하나는 그런 통합 관리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라긴 하죠. 결국 예전에는 외부에서 만든 치료제를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해주고 환자 치료 잘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나는 구조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우리도 그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온 그런 데이터까지 모여가지고 새 치료를 발굴하고 후보 물질까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어떻게 요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여지네요. 요즘 이제 약도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처럼 이제 어떻게 주사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프로그램, 앱, 뭐 장비 이런 걸 써서 치료하는 개념도 등장했고
또 그에 맞게 또 헬스케어라고 이제 또 예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도 당연히 또 발전을 할 거는 같아요. 그림이 좀 안 그려지는데요. 최근에 또 재밌는 연구가 하나 들어오긴 했어요. 이거는 코로나 전에 들어오긴 했는데 개인 약독화 백신 연구라고 해서 더 이상 내가 질병이 발생할 때까지 그대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내 유전자를 가지고 내 조직 검사 결과 그러니까 내 조직을 가지고 예방 약제를 개발을 해서 더 이상 암이 재발하지 않게끔 수술 한 번으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 그런 백신, 독감 백신 맞듯이 이렇게 암 백신을 맞는 약제 연구들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재밌는 연구들도 다 앞으로 더 발전을 한다면은 실제로 환자가 되기 전에 건강한 사람일 때 백신제를 투여를 해서 아예 질병 진행까지 막을 수 있는 뭐 주사가 아니더라도 뭐 약을 먹는다던가 더 간편하게 패치를 붙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임상 연구의 미래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병이 난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약을 투약하는 게 아니라 네. 병이 생길 것 같은 사람 미리 예측해서 네. 그걸 예방하는 약을 하는 임상시험을 한다. 그런 개념이네요. 네네. 그러면 결국 아까 그 우리 내 면역 세포를 뽑아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넣는 거가 네. 이거는 이제 군 부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역을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그죠. 네.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전시가 터지기 전에 예비역으로서. 그 예비역이면 가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나라 예비역들은 뭐 바로 이제 그렇죠. 출동 가능하니까요. 죽지 않죠. 네. 죽지 않는 그래서 T세포. 앞으로는 예방적인 임상시험의 미래가 더 많이 생길 거다. 네. 그런 말씀 주셨고. 또 디지털 치료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 치료제 연구 사실 어렵습니다. 연구 자체가 임상약과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임상약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처음에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될지조차 생소하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전문가가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히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임상 연구의 움직임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에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디지털 치료하면 개념이 뭐 앱이든 뭐 이렇게 앞에 뭐 가상으로 이렇게 메타버스나 버추얼 리얼리티처럼 쓰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약보다도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임상시험센터에서도 하시게 될 것 같네요. 네. 불면증 같은 경우에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연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그냥 이렇게 디지털 요즘에 워치도 애플워치나 뭐 그런 것들을 끼듯이 그런 부착해서 저희가 지금 신전도 이런 거는 리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진단도 그런 웨어러블한 기계가 그냥 단순히 착용만으로 나의 뭐 암을 분석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편하게 최대한 환자 그런 침습적인 거를 피하면서 그런 기계들이 리딩을 다 해줄 수 있는 거를 나중에는 개발되지 않을까? 정말 이제는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예, 나오는 메타버스 주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이런 디지털 치료제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임상시험 센터를 모셔서 이렇게 이제 임상시험의 미래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한번 조금 마무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임상시험은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큰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일하고 있는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안전하면서도 정말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정말 환자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다양함 그리고 되게 도전적인 정신 그리고 크게 부각되진 않지만 많은 인원들이 임상시험 환경 인프라 조성에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아산병원 모든 선생님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상 더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